부총리께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 후임자가 내정됐는데 그 인사청문 절차를 아마 정부에서는 밟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전국이라는 게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그 후임자가 부총리가 자리에 앉아가지고 실제로 일을 하게 될 때까지 저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 후임자를 지금 대통령께서 내정을 해놓은 상태지만 그 우리 유일호 부총리께서 그 정말 그만두시는 날까지는 이 경제사령탑 역할을 확실히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. 예,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 조선하고 해운 구조조정 관련해서 제가 조선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뭐 뒤늦게 뭐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만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. 그 맥킨지 보고서라는 게 중간 보고서하고 최종 보고서를 우리 부총리께서 다 보셨습니까? 네,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. 그럼 누가 실무자 기재부에서 아무도 안 봤습니까? 일단 이제 그것이 그 예. 이른바 이제 뭐 조선업의 밑그림을 그리는 보고서의 이제 참고 자료이기 때문에 예. 그것은 아마 주무부처인 산자부는 산업부에서는 아마 산업부에서는 보고를 받았을 봤다.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예. 그러면 혹시 그 맥켄지의 중간 보고서라는 게 빅2로 구조 개편을 산업 구조를 바꾸자 이런 게 이제 있다고 그러니까 대우조선은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. 그런데 최종 보고서에서는 그 중간 보고서의 그 빅2로 개편하겠다는 그게 바뀐 겁니까? 혹시 아십니까? 아,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. 모르시나요? 처음에 그것을 뭐 두 양사로 하겠다는 것이 있었는지 예. 그건 모르겠고요. 자, 지금 구조조정 방안을 갖고 오신 거는 기존에 이제 대우조선해양을 그대로 살려나가겠다. 그러니까 이게 이 정리하는 게 아니고 일종의 그 베일아웃을 이제 하겠다는 건데요. 이렇게 계속 살려가겠다, 구제를 하겠다라고 선택한 제일 큰 근거가 뭡니까? 우선 이제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베일아웃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. 베일아웃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어디선 출자 전하는 그런 것뭐 서로 간의 그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면 어쨌든 그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은 그런데 없다, 이런 잠깐만요. 것이고요. 그 아까도 말씀하실 때 또 대우조선해양의 유동성 위기가 또 온다면 원칙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기존에 밝힌 4조 2천억 범위 내에서 해보다가 그리고 아마 해보다가 채권단이 또 자본 잠식 상태가 오거나 유동성 위기 오면 그러면 이제 아예 손 떼겠다 이 말입니까? 글쎄요.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 전에 그렇게 이제 그게 지금 당장 뭐 오늘 내일 근데 그 전에 그런 결론이 오히려 시장에는 엄청난 좀 혼란을 주지 않을까요? 지금 과감하게 정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4조 2천억으로 최대한 막아보고 자구 노력도 하다가 또 유동성 위기가 오면 정부 입장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은 살려야 되는 기업이니까 그때 가서 추가적인 구제금융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냐 이거죠. 그 의원님 제 말씀 아시겠죠? 네, 정리를 하면 과감하게 하고 안 그러면 살리려면 내년이든 올해 말이든 내년이든 가서 위기가 오면 살려야지. 그때까지 그럼 4조 2천억 원이 이게 한도 뭐 무슨 우리가 무슨 뭐 이걸 가지고 돈을 지출하는데 살리는 돈인데 이 돈 떨어지면 뭐 이거는 죽는다라는 걸 지금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래 이야기하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한 거 아닙니까? 그 의원님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. 아니 아까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. 아니 정확히 그렇지가 않습니다. 지금 일단 저희가 내는 방안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대우조선해양이라는 이 회사가 과거와 같이 대등한 3사가 되지 않습니다. 이 방안에 의하면 그 덩치를 규모를 굉장히 줄여 나갈 겁니다. 그러다 보면 내년은 그 작은 하여튼 줄은 규모로 해서 저희가 충분히 강점이 있는 부분으로 하면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. 4조 2천억 원 산은하고 수은 합쳐서 그걸 뭐 영구 채권을 구입하든 그 자본 데데쿠티 수합을 하든 어쨌든 이 4조 2천억 원으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다고 보십니까?
지금 추가적으로 예. 이제 그중에 이미 한 3조 가까이 들어갔고요. 예. 나머지 추가적인 것이 있고 그다음에 아마 채권단에서 이제 아까 좀 말씀이 나왔던 연구체 이런 것들이 있고 해가지고 적어도 당분간은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당분간이라는 게 부총리 보시기는 언제까지? 글쎄 뭐 하여튼 그걸 제가 날짜를 지금 저는 이거 4조 2천억 이래 해봐야 얼마 못 버틸 것 같거든요. 글쎄 이제 그러면 시장에 우리 정부가 시장에 주는 시그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우리가 살리기로 했다. 예? 앞으로 더 필요하면 더 추가로 공급하겠다라고 하든지 지금 정리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야지 4조 2천원 떨어지면 이거는 죽는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.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. 아니 그 뜻이죠. 유동성이가 또 오면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그 뜻이죠. 그리고 부총리께서 몇 번 더 이상 추가 공급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. 네, 유동성을 공급하지 않겠다. 그렇잖아요. 예. 유동성 공급 안 하면 유동성 떨어지면 죽는 거죠. 그렇잖아요.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자꾸 말씀드린 고통스러운 구조조정, 덩치 줄이고 뭐 이런 표현을 제가 고통스러운 구조조정 아무리 해도 시장에 수요가 없으면 당분간은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? 물론 수요가 없는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대우가 강점이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. 이거 산업부에서는 반대했다면서요. 대우조선을 이렇게 살려나가는 데 대해서. 그렇지 않습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예. 10월 31일 날 발표하실 때 산자부하고 금융위원회가 다 와서 회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그 회의 자료가 있습니까? 거기에서 각 부처 의견이 어땠는지 회의 자료가 있습니까? 왜냐하면 후임자로 내정되신 분도 그 자리에 계셨을 거고요. 예. 제가 이 부처들의 의견, 그 판단이 근거 이런 걸 알고 싶거든요. 뭐 그런 게 있습니까? 저희가 회의 자료는 따로 그날 없었던 것을 알고 있는데. 이렇게 중요한 회의를 하는데 회의 자료가 없습니까? 아니,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이 상황이 어떻고 이런 것에 대한 거는 있었겠지요. 한데,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,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 당연히 의견 차이도 과거에 있었는데 그것을 조정을 많이 해가지고, 그날, 지금, 산업부가 반대 안 했지요, 이것에 대해서는. 그럼요. 예. 그러면 산업부가 반대했다는 언론은 잘못된 거네, 언론 보도는. 글쎄 아마 그 전에 굉장히 생각이 서로 달랐을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리고 그날 회의에서도 의견이 달랐다면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. 그거 외에는 이 큰 방향에 대해서는 다 동일했습니다. 그 전에. 회의 자료가 있으면 알겠습니다. 저는 좀 보고 싶어요. 그렇게 하겠습니다. 자격적 상세한 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예, 그렇게 하겠습니다. 네, 유승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은 송영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부총리님, 이것을 만들기까지 프로세스가, 어디가 만들어서 이를 만들었습니까? 이 해운산업, 조선산업 경영 강화 방안? 이게 맥켄지 보고서는 참고하지 않고 만든 거예요? 참고했습니다. 맥켄지도. 보지는 않으셨다며? 네? 보지 않으셨다며? 제가 보지 않았다는 뜻이고요. 저희도 누차 실무진들이 다 검토해서. 예, 좋은 참고 자료가 된다는 것이고, 이제 그래서 다 검토를 했고요. 이것은 지금 최종적인 책임과 그것을 정부가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그 안도 이런 용역 보고서를 받아서 정부가 하는 것이고요. 그것을 위해서 실무자들 또 우리 차관들 레벨에서 수없는 회의와 이런 것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. 아까 부총리께서 한진해운을 법정관리로 넣고 현대상선을 살리기로 한 이유가 한진해운이 용선 협상도 안 되고 자구 노력이 지지부진했다 그러는데 실제 또 내용을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. 한진해운도 S-오일 주식 팔고 현대상선 비슷합니다. 어찌됐건 용선료 협상도 한 25에 30조는 사실상 거의 정리가 됐고 의지만 있었다면 그때 한 3천억 정도 유동성 지원해주면 풀릴 수 있었던 사안이라는 건데 어찌됐건 저는 이 해운과 조선을 봤을 때 순위가 해운을 더 먼저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지금 한진해운이 이미 이제 너무 늦게 됐는데 안타까운 게 조선만 하더라도 지금 빅3 사실상 말하면 미포 3호까지 하면은 빅5 아닙니까? 현대중공업을 셋으로 나누면. 그러면 어떻게 보면 조선이라는 데는
사실 대우조선이 이라든지 일부가 줄어들더라도 조선업은 버틸 수가 있는데 여기 딱 해운은 2개 있는데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2개 있는데 사실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노하우나 역사를 보면 좀 비교가 안 되는 면이 있잖아요. 그래서 너무 쉽게 저는 한진해운을 포기한 게 아닌가. 이것이 대통령이 도덕적 회의로 한진해운을 공격하고 또 조양호 회장이 평창 동계올림픽 위원장에 그만두고 제가 조양호 위원장한테 물어봤어요. 한번 직접 만나가지고 아니 박근혜 대통령하고 뭐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? 왜 제가 인천시장 시절에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자주 만나 뵀을 때만 하더라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삼성과 조양호 회장이 얼마나 애정을 키워서 유치했습니까? 본인의 의사에 그만둔 게 아니라고 이게. 뭔가 아무튼 다른 지금 최순실로 예상되는 그러한 외부 세력의 농단에 의해서 본의와 다르게 그만두게 됐고 이번에 정말 1000%가 넘는 부채가 있는 대한항공이 또 10억이라는 돈을 억지 춘향으로 미르 K재단에다 낸 것이고 이런 이제 불상사가 벌어진 건데 그건 지난 일을 하더라도 어찌됐건 지금 단계에서 저는 이거를 관성적으로 빅3를 살리는 구조로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면이 있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 여기서 앞에 보고한 것처럼 지금 뭐 CGT가 1300 정도가 더 1300만 정도가 더 과잉이라는 거 아닙니까? 공급 과잉에. 네. 지금 운임도 계속 지금 이제 머스크가 지금 저가 운임 키친 게임을 하고 있고 유가도 안 오르고 물동량도 떨어지는데 이게 여기 자체 보고 있어도 앞으로 한 20년까지도 쉽게 회복이 안 된다라는 전제하에서 이걸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 것인지 정말 여러 가지 의문이 듭니다.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 미주 노선을 매각한다는데 어차피 이게 유무의 롱비치 같은 경우는 이제 유형 자산이라고 할 수 있지만 터미널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스케줄링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일종의 무형적인 신뢰 자산이잖아요. 근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머스크가 한진해운과 동일한 스케줄링을 해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받아먹은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. 삼성도 그래서 머스크로 옮긴다는 말이 있고. 그래서 저는 이게 한번 이 노하우 시스템이 무너지면 회복하는데 엄청 힘이 든다는 건데 안타까움이 참 큽니다.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경쟁력 강화 방안이 거의 11조에 관한 11조 정도 되죠, 총액 수는. 네, 뭐 그렇게 됩니다. 근데 한진해운 그 3천억 투입이 그렇게 시기를 놓쳐서 그거를 복원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야 될 상황인가 하는 아쉬움이 있고 특히 지금 군함 같은 경우는 추가 물량을 이제 주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이 대우조선에만 주면은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의 물량을 다 뺏어버리는 거 아닙니까? 어떻습니까? 당연히 군함을 어느 특정 사회만 몰아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. 예, 그런 것이 아닙니다. 그렇죠. 어차피 지금 대우조선의 잠수함 같은 분야는 좀 경쟁력이 있잖아요. 예, 그렇습니다. 예, 그런 부분도 좀 분리하고 예. 저는 이 선박펀드를 만들어서 새롭게 해운업의 경쟁력을 갈 수 있도록 토대하는 것은 제가 계속 이제 강조했던 그런 제안이긴 한데 예. 이 안을 가지고 저는 저희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가 구성됐으니까 소위원회에서 한번 쭉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. 어찌 한번 이 머리를 맞대고 예. 제가 우리 조경태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만 우리 조선해운 소위원회가 있으니까 이 안을 가지고 한번 소위원회를 별도로 조경태 위원장님이 소위원장으로 지금 계시죠 거기에 한번 같이 이 문제를 좀 점검을 해서 실제 지난번에 그 4조 3천억 투입에 따랐던 그런 문제가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하나하나를 좀 사안을 점검해서 저희 국회와 정부가 서로 협력해가지고 이 살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. 예.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도 최대한 좀 돕고. 뭐